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이제 강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지금 체류하고 있어서 D램을 지금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맥쿼리 증권이죠. 맥쿼리 증권에서도 24만 원을 지금 부른 상황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맥쿼리 증권에서 24만 원을 불렀다라는 것은 일단은 단기 1차 목표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4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 촉매제, 주가 기폭제는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는 지금 철저히 휴머노이드, 피지컬 AI의 이 상승의 구조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피지컬 AI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괄목상대할 성장을 좀 보여줄 것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완벽한 병목을 지배하는 기업이다. 24만 원조차도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증권의 24만 원이 원래 좀 짜요. 맥쿼리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24만 원을 불렀다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불렀다라는 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30만 원 근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엔비디아를 봐야 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봇의 칩만 판매하는 이 판매상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플랫폼이라든지 로봇을 훈련시키는 이 훈련소까지 장악을 한 절대 지배자입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공용어를 쓰듯이 로봇들도 엔비디아의 언어인 쿠다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로봇은 사실상 세상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데,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휴머노이드는 오히려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세상에 적응할 기초 훈련만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현장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뭐 악천후라든지 상당히 까다로운 변수가 다 적용이 됐는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로봇이 현장에서도 정말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로봇의 몸체에는 이제 LPDDR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전력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봇 속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자, 그럼 로봇은 누가 가르치냐? 손은 누가 키우냐? 이게 중요한데, 로봇이 일단은 학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LPDDR 탑재가 필수예요. 이것도 D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로봇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초고속 메모리인 HBM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로봇이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 공부해야 될 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책상, LPDDR은 책상입니다. LPDDR이. 그럼 책상도 넓어져야 되고 도서관의 창고인 이 HBM도 엄청나게 같이 커져야 되는 원리예요. LPDDR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많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HBM이라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잡으려면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LPDDR은 저전력 메모리이기 때문에 로봇의 머리에 탑재되어서 표준 메모리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LPDDR까지 지금 뭐 다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게 더 많이 탑재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똑똑해지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HBM은 D램보다 좀 수익성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HBM은 로봇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로봇을 가르치는 학교, 데이터 센터. 그래서 로봇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가상세계에서 수천만 번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로봇의 뇌를 만들려면은 슈퍼컴퓨터급의 서버와 GPU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로봇을 가르치는 학교의 핵심 부품으로 약방의 감초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HBM이 앞으로 얼마나 지금 필요하게 되느냐? 자, 요거를 봐야 되는데 DS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자, 이겁니다. 휴머노이드는 LLM, 일반 우리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 채팅 치는 것처럼 이런 LLM과는 다르게 행동 시퀀스 그리고 센서 스트림 실패 로그 등을 데이터로 다 사용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LPDDR과 인프라의 HBM 수요를 동시 자극하는데 자,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 AI의 연산량과 데이터 이동량입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산량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동량은 일반 LLM에 비해서 6배나 차이가 납니다. 600%더 급증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반 AI 데이터의 이동량이 50기가비트 수준일 때 피지컬 AI는 300기가비트 정도, 300기가비트 정도의 데이터 이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AI 데이터 센터의 HBM이 600%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LPDDR도 당연히 성장을 하는데 많이 탑재가 돼야 로봇이 석학처럼 똑똑해져요. 근데 그 로봇을 LPDDR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더 똑똑하게 하려면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6배 이상의 HBM을 축적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HBM의 수량과 사양이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휴머노이드 나오기 전에 HBM으로 엄청난 영업이익 거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휴머노이드에 비하면은 세 발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4를 늦게 개발했다. 약간 주주분들도 이제 매출에 들어올 시기니까는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 기대는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그냥 고정적으로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맥쿼리도 괜히 24만 원을 말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HBM이 과거에 이제 뭐 메모리 업황 뭐 이 AI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AI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 안 되는 핵심 병목 부품이다. 병목을 지배하는 부품이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게 LPDDR도 이제 현재는 20에서 30% 높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LPDDR. 그럼 HBM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17만 원, 24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체적 계산에 근거한 거예요. 왜냐? 피지컬 AI는 이 텍스트와는 다르게 현실의 실패 사고 어떻게 해야 실패를 하는지 그러면은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그 실패한 짓을 안 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로봇들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게 아니에요. AI와 로봇들은 어떻게 먼저 실패를 하냐가 중요해요. 실패를 많이 누적시키면 누적시킬수록 승률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학습을 시켜야 될 이 HBM 결국 삼성전자가 로봇 시대의 진정한 권력을 갖는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니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테슬라도 피지컬 AI 치고 나가겠다. 옵티머스로. 근데 테슬라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엔비디아도 더 많은 HBM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는 이들이 정말 뭐 피 튀기면서 싸울 때 위에서 그냥 물자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해줄 게 없는데 가격을 좀 더 올리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 올린 채로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 병목 구간을 HBM과 D램으로 접수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추론도 많이 필요하긴 해요. D램 자체가. 근데 피지컬 AI는 최소 600% 이상 HBM 수요와 LPDDR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삼성전자 결국 피지컬 AI의 유일한 무기상인입니다. 예, 같이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지만 휴머노이드의 병목은 HBM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로봇 손에도 있습니다. 최근 이제 원익홀딩스였죠. 작년 황제주였던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로봇 손 관련주였던 숨겨진 주식인 한국 PIM도 로봇 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0원이었던 주식이 78,500원까지 7배나 뛰었습니다. 자, 왜냐? 로봇 손조차도 지금 난제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직 바닥에 있는 숨겨진 로봇 손 관련주가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개월 수확을 목표로 사업 보고서만 좀 샅샅이 뒤져서 한국 PIM과 원익홀딩스 못지않은 한 종목을 실제로 좀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업이 올해 주식 농사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4월 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 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 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골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